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입니다. 감정과 우리 몸짓, 자세가 이게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말 하나처럼 얽혀 있다는 건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연결고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요. 스트레스나 특정 감정에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좀 의식적으로 바꿔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자세 바로잡기 이런 걸 넘어서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감정이 그냥 머릿속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떻게 딱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걸 보는 거고요. 몸에 새겨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상에서 반복되는 스트레스나 감성적인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몸의 긴장 패턴으로 자리 잡는지 그걸 좀 이해해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패턴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는 거죠.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시작으로 이 테크닉을 만든 분, FM 알렉산더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원래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셰익스피어 전문 배우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촉망받는 배우였죠. 그런데 이분한테 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죠? 이게 중요한 연극 무대 있잖아요. 특히 감정이 고조되는 그런 독백 장면만 되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평소엔 괜찮다가요. 네, 평소엔 멀쩡한데 꼭 그럴 때만요. 그래서 당시에 유명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원인을 딱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이야, 아니 쉴 땐 괜찮은데 왜 무대에만 서면 목소리가 안 나오지? 이게 완전 미스터리였던 거죠. 정말 답답했겠네요. 배우한테 목소리가 진짜 생명인데 그래서 결국 알렉산더가 직접 답을 찾아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다가 거울을 3개를 서로 다른 각도로 딱 설치를 하고요. 세 개나요. 네. 그리고는 마치 과학자처럼 자기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무대에서 연기하려고 마음먹을 때 있잖아요. 네. 또는 특정 대사를 하려고 하거나 긴장감을 느끼는 그 순간. 그때 자기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살핀 거죠. 이걸 몇 달 동안 끈질기게 했어요. 와,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까지 관찰한다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닌데요. 그래서 뭘 발견했나요?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연기하려고 의식하거나 특정 감정 상태에 딱 빠져들 때 자기도 전혀 모르게 정말 무의식적으로 항상 똑같은 행동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네. 어떤 패턴이었는데요? 머리를 자기도 모르게 뒤로 이렇게 젖히면서 목 아랫부분을 누르고 동시에 가슴을 좁히면서 등 전체 근육을 꽉 수축시키는 버릇이었어요. 세상에 정말요. 그러니까 몸이 먼저 나 지금 긴장했어 하고 딱 그 모드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위험신호, 몸보호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요. 목소리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몸 전체의 반응 패턴이 문제였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알렉산더는 원래 그냥 목소리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던 건데 그 과정에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경향을 발견한 거죠. 보편적인 경향이요? 네,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 아니면 뭔가 하려는 의도 같은 자극에 반응해서 우리 몸 전체가 마치 하나처럼 딱 굳어버리거나 왜곡되는 일종의 습관적인 오용 패턴을 발견한 거예요. 습관적인 오용? 네, 이게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이 탄생하게 된 아주 중요한 통찰이었던 거죠. 와, 여기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흥미로워지는데요. 그럼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 관점 중 하나가 그 심신일체, 그러니까 사이코피지컬 유니티라는 개념이라고 들었어요. 마음이랑 몸이 별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다. 이럴 뜻이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굳는다 이런 당연한 얘기 이상인 거죠? 뭔가 더 깊은 연결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서로 영향을 준다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요. 마음 상태랑 신체 상태는 사실상 분리할 수가 없는 그냥 하나의 현상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하나다. 네. 저희가 참고한 해외 자료 중 하나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근육 어딘가에 등록된다.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잠시만요. 생각 하나하나가 근육에 기록된다고요? 그럼 제가 평소에 그냥 무심코 하는 걱정이나 자기 비판 같은 그런 생각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어깨나 목 근육 같은데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건가요? 와,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그 생각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 몸에 아주 미세한 긴장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서는 더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요. 웅크리는 자세, constrictive postures는 부정적인 감정 및 낮은 각성도와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웅크리는 자세가요? 네. 그러니까 자세가 감정 상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자세 자체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도하거나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와, 그러니까 기분이 우울해서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게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제가 맨날 어깨를 움츠리고 있으면 그 자세 자체가 우울한 기분을 계속 만들거나 더 심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양방향 관계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알렉산더 테크닉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원래 외부 자극 없이도 자세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는 지속적인 근긴장 활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긴장 활동. 네, 알렉산더 테크닉은 이 활동의 어떤 자연스러운 균형을 회복하는 걸 목표로 해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특정 감정에 막 휩싸일 때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그런 습관적인 신체 반응들 있잖아요. 네, 뭐 숨을 참는다거나. 그렇죠. 숨 참기, 턱과 깨물기, 어깨 이렇게 으쓱 올리기 이런 행동들이 바로 이 섬세한 근육 균형 시스템을 교란시킨다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스트레스, 불안, 슬픈, 심지어는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흥분하는 그런 감정 상태까지도 즉각적으로 우리 몸의 근육 긴장 패턴으로 나타난다. 네. 그리고 특히 알렉산더가 발견했던 것처럼 그 머리, 목, 등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use of the self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군요. 와, 이거는 단순히 자세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 방식 전체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은 그 감정 자체를 어떻게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네. 그보다는 어떤 감정이나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 방식 자체를 알아차리고 그 방식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 자동 반응의 고리를 끊어내는 거죠. 아,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군요. 여기서 이제 그 1차 조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군요. 알렉산더가 발견한 핵심 원리라고 하던데요. 그 머리, 목, 등의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1차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걸 일차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 머리, 목 등의 관계가 우리 몸 전체의 균형, 그리고 협응력, 또 움직임의 효율성 이런 걸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절 메커니즘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네, 머리가 척추 제일 위에 아주 자유롭게 놓여 있고 목 근육은 불필요한 긴장 없이 머리를 딱 지지해주고 그 결과로 척추 전체가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확장될 수 있는 상태. 이 역동적인 균형이 바로 1차 조절이 잘 기능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 몸 전체 움직임이 비효율적이 되고 불필요한 긴장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몸 전체 시스템에 거의 마스터 스위치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중요한 1차 조절이 감정의 영향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안감을 느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어깨가 귀 쪽으로 이렇게 쓱 올라가고 목은 앞으로 쭉 빠지면서 등이 둥글게 말리는 경우 많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을 때가. 그렇죠. 또 슬픔을 느낄 때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고개가 푹 떨어지고 몸 전체가 아래로 축 처지는 느낌 받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감정이 1차 조절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무의식적인 신체 반응들이에요. 마치 우리 몸이 그 감정을 온몸으로 연기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몸이 감정을 연기한다. 와, 정말 인상적인 비유인데요. 네, 알렉산더가 무대 위에서 적었던 것도 바로 이런 무의식적인 연기였던 셈이죠. 와,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감정 연기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을지 좀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럼 이런 자동적이고 습관적인 반응, 이 감정 연기의 고리를 끊고 변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알렉산더 테크닉의 두 가지 핵심 도구, 억제, 이니비션, 그리고 방향 제시, 디렉션,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도구가 바로 억제, 이니비션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참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의식적으로 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의 멈춤입니다.
적극적인 멈춤이요? 네, 예를 들어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 아니면 발표 앞두고 막 극도로 긴장될 때 그 감정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몸이 반응하려고 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뭐 주먹을 꽉 쥔다거나 숨을 딱 멈춘다거나 목소리 톤이 확 높아진다거나 하는 그 자동 반응? 네네. 그걸 알아차리고 잠깐 하고 의식적으로 멈추는 거예요. 반응하기 전에 일단 멈춰서 약간 공간을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거나 엄청 당황했을 때 잠깐, 내 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려고 하지? 멈춰야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엄청난 알아차림이랑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개발해야 하는 일종의 기술에 가까워요. 기술이군요. 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자동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차리는 그 빈도를 늘리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 알아차림의 순간에 아주 잠깐이라도 멈춤을 시도해보는 거죠. 이게 뭐 물리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정적인 생각의 연쇄 반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내면의 습관에도 이 억제를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생각에도요? 네. 아까 그 몸이 감정을 연기한다는 비유를 다시 써보면 만약 거울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기운 없는 사람처럼 축 늘어져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내가 또 이 기운 없는 연기를 하고 있네. 이번엔 이 연기 잠시 멈춰볼까? 라고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억제의 시작인 거죠. 알겠습니다. 습관적인 반응의 흐름을 일단 일시정지시키는 거군요. 그럼 그 다음 단계인 방향 제시, 다이렉션은 뭔가요? 멈춘다면 뭘 해야 되죠? 네. 억제를 통해서 기존의 자동 반응 패턴을 멈춘 그 공간에다가 몸에게 새롭고 좀 건설적인 방향을 부드럽게 제시하는 겁니다. 방향을 제시한다. 네.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향 제시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목이 자유롭고 머리는 앞으로 그리고 위로 향하며 등은 길어지고 넓어지도록 같은 생각들을 마음속으로 부드럽게 떠올리는 거예요. 머리는 앞으로, 그리고 위로. 등은 길어지고 넓어지게. 근데 이게 힘을 줘서 억지로 막 목을 빼거나 등을 쫙 펴는 거랑은 다르다고 하셨죠? 네, 절대 아니에요. 그 놓아준다는 게 좀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목표로 하는 건가요? 그냥 힘 빼고 축 늘어지는 거랑은 확실히 다른 거겠죠?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방향 제시는 절대로 힘을 줘서 특정 자세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거의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반대요? 네. 불필요하게 꽉 잡고 있던 근육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놓아주면서 우리 몸이 원래 가진 자연스러운 정렬과 균형 상태로 돌아가도록 허용하는 것에 가까워요. 허용하는 거군요. 네, 마치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스르르 펴는 것처럼요. 머리가 척추 위에 가볍게 그냥 떠 있고 척추 마디마디 사이가 아주 미세하게 열리면서 몸 전체가 위아래로 길어지고 좌우로 넓어지는 듯한 그런 팽창하는 느낌을 목표로 합니다. 팽창하는 느낌? 네, 강요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간섭을 멈추고 몸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섬세하게 안내하는 과정이죠. 힘으로 만드는 자세가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을 덜어냄으로써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균형과 확장감이군요. 힘을 빼는 것이 오히려 더 길고 넓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니. 이거 되게 역설적이면서도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몸이 억눌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경험은 단순히 물리적인 편안함만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신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이나 평온함 아니면 가벼움 같은 그런 긍정적인 감정 상태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걸 발견하거든요. 몸이 변하면 마음도 같이. 네, 몸의 사용 방식 변화가 감정이나 생각의 질까지 변화시키는 거죠. 심신의 통합적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좀 종합해보면 알렉산더 테크닉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좋은 감정만 느껴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오히려 어떤 감정이든 그 감정이 우리 몸에 일으키는 그 습관적인 긴장 반응이 있잖아요. 그걸 더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그 자동 반응으로부터 나 자신을 좀 해방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는 곳에 가깝군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선택권을 되찾는 거예요. 선택권이요? 네. 감정의 파도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파도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마치 서핑을 하듯이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 파도 타기처럼요? 네, 이걸 통해서 감정적인 스트레스에 예전처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고 좀 더 평정심, 그러니까 마음의 균형과 고요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테크닉의 궁극적인 효과는 단순히 뭐 자세가 좋아진다거나 통증이 줄어드는 걸 넘어선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그 통합적인 변화예요. 알렉산더 테크닉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더 효율적이고 가볍고 또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그 결과로 얻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편안함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진 몸은 당연히 더 잘 기능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자신감, 그리고 명료한 사고, 감정적인 평정심, 그리고 주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와,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이 추구하는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심신의 통합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작은 제안이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부터라도 혹시 뭐 기분이 좀 가라앉거나 짜증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한번 느껴보세요. 알렉산더가 거울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주 잠깐이라도요. 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 몸은 어떤 감정을 연기하고 있을까? 내 어깨는, 목은, 숨은 제대로 쉬고 있나? 하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 연기를 잠시 멈추기로 선택할 수 있을까? 혹은 힘을 좀 빼고 내 몸이 조금 더 길어지고 넓어지도록 허용해 볼 수 있을까? 라고요. 어쩌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과거의 감정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연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그 연기를 잠시 멈출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까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알아차림과 그 멈춤의 순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정말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감정과 자세의 이 깊은 연결고리를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